지난 시간에 재건축이 슬금슬금 잘 되는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천하고 광명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근데 여기 말고도 또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예요? 사장님이 꽤 예전부터 관심 가지셨던 바로 성남이죠. 성남이군요. 성남에 요즘 새 아파트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 은행 주공 아파트 현재 2,000세대 정도인데 3,200세대로 거듭날 곳에 두산건설이 성남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여러 가지 내걸었어요. 네, 경쟁사는 포스코 ENC입니다. 두산건설의 파격적인 조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은 공사비를 평당 635만 원. 꽤 저렴한 것 같습니다. 더 파격적인 얘기는 계약일로부터 2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착공을 하면 그때부터 공사비가 고정된다. 여기는 사업장이 서는 일은 없겠네요. 두 번째 조건은 500톤이 넘는 스카이브리지 지어주겠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더 제니스를 달아주겠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인가 변경 없이 51개월 만에 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51개월 이거 빠른 건가요? 파격적인 조건 맞나요? 요즘 기준에서는 빠를 겁니다. 예전에 건설 애널리스트 할 때 아파트는 33개월에 짓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착공일로부터 33개월. 그러니까 36개월이 3년이니까 아파트 짓는데 3년이 안 걸리지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착공, 준공 데이터 생각할 때 항상 3년 정도 텀을 두고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한 2년 전만 해도 40개월에서 44개월이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공사기간이 50개월이 넘어가죠. 어느덧 그런 겁니다. 48개월이 4년이니까 4년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3년도 약간 안 걸리던 아파트 공사가 이제는 4년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약간 그런 겁니다. 평당 1억, 평당 2억, 3억처럼 앞으로는 60개월 안 나올까요? 70개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모든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공사 빨리 하는 것들을 거의 다 못하게 해놨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장점은 스피드인데 이 스피드를 자꾸 없애는 결정을 하고 계신 게 누구냐? 정치인들이에요. 전 정치인들이 중국과 한통속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 포인트를 못하게 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뭐 다른 나라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간첩 아닙니까? 간첩? 우리의 경쟁력을 죽이고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들, 법안들만 다 만들고 있는 국회야말로 그냥 중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속도를 제약하는 그 어떤 정책도 반대하는데 대한민국은 속도가 다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속도만 해서 전 세계에서 1등인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이유를 옛날 DJ 정부 김대중 대통령 취임했을 때 손 마사요시가 와서 브로드밴드다. 그 3번 말하고 갔다잖아요. 그 브로드밴드 열심히 깔았잖아요. 브로드밴드 깔아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물문을 경험하시고 신문물이란 영상물과 게임밖에 없었던 기억만 나는데 아이러브 스쿨이다 소리바다다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긴 하지만 그런 거 해가지고 사회가 잘 됐는지는 매우 의문이고 어쨌든 인터넷이 대한민국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한다면 그런 속도 부분이 앞으로도 더욱 빨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정부가 작아져야 돼요. 관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아서는 계속 시간만 더 걸리고요. 앞으로는 빨리 될 수 있다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요즘 식당 가서 주문해봐도 밥이 옛날만큼 빨리 안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 고용하는 게 힘드니까 사람 숫자가 줄었으니까 그러겠죠. 이 모든 사회적인 상황들이 빨리빨리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것들이 당연한 건데 빨리빨리가 사라지면은 슬로우 퀵도 아니고 이제 이거 어떡하냐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란 매우 어려울 거라 봅니다. 아파트 짓는데 이제는 4년. 저는 조심스럽게 5년도 봐요. 5년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주 52시간 이게 가장 강력했을 것 같은데요. 그 네. 외에도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그게 거의 다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거의 모든 문제들은 52시간 근로예요. 52시간 근로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대학 시험 봤을 때 꼭 수석들이 잘 거 다 자고 학교 공부에 충실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놀 거 다 놀고 무슨 52시간 근무해가지고 발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예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1만 시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굉장히 열심히 3년을 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때 제가 했던 거를 떠올려 보니까 그거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빨리 됩니다. 일가를 이루는데 1만 시간 법칙을 따르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빨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의 압축 버전이 의대생들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거의 잠도 못 자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해도 되죠. 근데 천천히 하면 수련 한 20년 해야 될 겁니다. 일본 연구실들 가보시면 생각보다 학위 따는데 무지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그거 싫어요. 저는
압축해서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압축해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거 안 자고 놀 거 안 놀고 무지 열심히 하는 이런 사회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점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대륙은 더더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경쟁력이 나락으로 처박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놀고 있으면은 진짜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회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